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금수저라고 생각이 되세요? 흙수저라고 생각이 되세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신입사원 누가 들어왔는데 무슨 팀에 누구 아버님이 뭐 누구라더라, 뭐 얼마의 자산가라더라, 야 걔 금수저래,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금수저, 뭐 흙수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기준이 있는가? 일단은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한 5년 정도 전에 뭐 정의된 자료고요. 이게 뭐 100%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참고만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이시는 표와 같습니다. 6개 수저 계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금수저, 흙수저, 뭐 그거는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감이 오는데, 금수저 외에도 은수저, 동수저, 노수저, 플라스틱 수저, 그리고 흙수저, 이렇게 6등급을 해놨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금수저인데, 금수저에 대한 기준이 자산 20억 이상 혹은 가구 연수입이 2억 원 이상, 이러면 이제 뭐 총인구 중 비중이 상위 1%랍니다. 상위 1% 정도 산출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은수저인데, 은수저가 한 10억 이상, 자산 10억 이상에 가구 연수입 8천만 원 이상, 그러면은 상위 3% 이내. 그리고 이제 동수저가 자산 5억 원 이상, 그리고 가구 연수입은 5,500만 원 이상, 그러면 이제 총 인구 중 비중이 7.5% 이내. 근데 이제 은수저, 동수저 같은 경우 자산 규모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뭐 주변의 선배님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얘기들을 해 오셨는데, 야 대기업만 다녀도 상위 10% 이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었는데 조금은 요 표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수저 같은 경우 가구 연수입이 5,500만 원 이상인데, 웬간한 대기업의 대리를 달면은 한 이 정도 연봉 받죠. 그러면은 상위 얼추 10% 정도 기준에 부합을 하게 됩니다. 또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노수저. 노수저 같은 경우는 가구 연수입에 대한 개념은 없고요. 자산 1억 원 이상. 플라스틱 수저 같은 경우는 자산 5천만 원 이상. 가구 연수입에 대한 정의는 안 돼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흙수저인데, 흙수저 같은 경우는 5년 전 기준으로 자산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가구 연수입이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여기 사실 자료에는 이 오타 거예요. 가구 연수입 2천원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1시간 시급보다 못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뭐 현 시급으로 얼추 계산해봐도 2천만 원 이하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게 뭐 5년 전 정의됐던 기준이고, 그리고 그 저때 당시에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에서 구직자 108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었대요. 당신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2.5%가 나는 금수저다. 그리고 이제 59%, 무려 59%가 나는 흙수저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24배 갭인데, 이 흙수저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면 이제 가장 높은 비중부터 3가지 이유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 생활비조차 스스로 충당해야 돼서, 그러니까 생활비 뭐 용돈 뭐 이런 거를 내가 충당해야 돼서가 43.6%, 그리고 부모님의 금전적 뒷바라지를 못 받아서가 43.4%. 이건 좀 이제 크리티컬한 것 같은데, 연로한 부모님의 노후 대비가 부족해서가 31.3%.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수저라는 컨셉 자체가 부모님의 서포터, 후광 효과를 얼마나 받았냐, 얼마나 받을 수 있냐, 흔히 말로 이제 그 부모님 버프라고 하죠. 이거를 얼마나 탔나,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3가지 이유 다 참 굉장히 공감되는 이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부모님 후원을 받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내가 뭐 자수성가를 했어요. 흙수저였는데 자수성가를 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노후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후원을 하나 받지는 못할 망정. 속된 말로 이제 부모님이 사고라도 뭐 많이 쳐놓으신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빚까지 제가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식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도리일 수도 있지만 현대 계급사회의 이 개념에서 봤을 때는 참 깝깝한 현실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5년 전에 정의됐던, 5년 전에 이제 모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던 자료다 보니 개념이 이제 현대사회는 좀 많이 바뀌었겠죠. 제가 생각할 때 현대사회에서 금수저라고 하면은
내 부모가 금수저였고 아니고, 이건 일단 둘째 치고, 그 현대 사회에서 이제 금수저에 대한 개념을 좀 정의를 좀 하자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뭐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잘 나가고 뭘 해도 이 금수저라는 컨셉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부모님의 서포트, 부모님의 후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 부모님 버프를 얼마나 탔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님이 얼마나 잘났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에 상관없이 나는 금수저다 아니다는 이미 정의가 돼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내가 커올 때부터. 그래서 사실 내가 노력을 지금 하는 거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플러스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이 금수저가 될 수 있냐 없냐, 이거랑 저는 연결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기준을 이제 뭐 크게 3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자식이 분가할 때 집을 사주고도 나의 경제적 타격이 있냐 없냐, 나의 출혈이 큰가 없냐, 나의 출혈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 두 번째가 자녀 유학에 대한 뒷바라지를 하는 게 부담이 되냐 안 되냐. 이 자녀 유학 뒷바라지 했는데 휘청된다, 이러면 금수저 아닌 거죠. 이 기준도 미국 사립대 진학에 대한 부담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흔히 이제 VVIP 마케팅, VVIP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좀 정의를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할 때 돈에 대한 부담이나 고민을 하지 않는, 이런 진짜 VVIP 고객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자식에게 이제 집 사주는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집값이 어처구니 없이 정말 많이 올랐죠. 저도 이제 올해 이제 그 3년 전에 샀던 집을 딱 2배 팔고, 2배 팔고 조금 더 보태서 이제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했는데, 그 서울에서 집 사는 게 이제 넘사벽이 되어가고 있어요. 진짜 넘사벽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금수저 자식들은 회사에서 또 후배들 보면은 15억 하는 아파트를 결혼하면서 대출 하나도 안 끼고 양가 부모님의 서포트로 15억 하는 집을 사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가 꽤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좀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진다 라는 거를 많이 느끼는데, 이 관점에서 대한민국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부담스러워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문화상 아들 가진 집에서는 집을 사줘야 된다, 결혼할 때 집을 사줘야 된다, 혹은 집을 사주지는 못할 망정 전세집을 구하는 데라도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되죠. 근데 이 부분에서 진짜 금수저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이 가진 자산에서 뭐 강남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사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뭐 강북구에 신혼집 한 20평짜리 하는 아파트 정도는 사줬다고 치더라도 이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없어야 돼요. 내 자산에 스크래치가 안 나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두 번째로 자녀 유학 개념에서 대부분 이제 자식이 그 대학원을 해외로 가거나 대학을 미국으로 간다 뭐 이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 유학 비용이나 생활비 비용 부담하는 게, 학비도 학비지만은 이 생활비가 꽤 들어요. 특히 이제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인스테이트냐 아웃스테이트냐 이거에 따라서 학비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몇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거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를 간다라고 해도 그 동네 뭐 생활비는 좀 쌀 수는 있겠지만은, 이 땅이 또 미국 땅 같은 경우는 원체 넓다 보니까 차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거나 이래서 뭐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담이 되는 기준을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 요즘 뭐 아이비리그 나온 친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 기준으로 좀 잡아봤고, 금수저 같은 경우는, 금수저 자식들은 유학파도 많고 특히 아이비리그 출신들도 많은데,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는 과정이나 이 노력이나 비용도 뭐 말로 설명을 못 하겠지만, 이걸 제외하더라도 보냈다고 쳤을 때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사립대니까 학비 플러스 생활비 하면 1년에 그냥 1억이 깨집니다. 진짜 돈 1억이 그냥 1년에 딱 깨져요. 근데 그거를 4년 보냈을 때, 뭐 때로는 뭐 대학원까지 해서 뭐 한 6년을 보냈을 때 부담이 있냐 없냐, 이게 금수저의 저는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 뭐 요거 위에서 언급드렸던 VVIP 이제 고객들 대상으로 상위 뭐 0.5%, 상위 1% 이런 분들, 진짜 부자들, 뭐 금수저라 불리실 만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거 할 때는 돈 신경 안 쓰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모아놓은 자산도 충분하고, 그 모아놓은 자산을 굴려서 발생하는 수익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연간 수익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부채 없이, 부채를 제외한 그냥 자산이 아니라 순자산, 부채 없는 순자산이 50억 이상일 때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자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조사한 게 좀 있었는데, 그게 50억에서 100억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없어도 힘들고 괴롭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괴롭고 힘들어요. 재벌들 보세요. 돈이 뭐 정말 많으신데 언론에 두드려 맞는 거 보면 정말 괴롭잖아요. 뭐 수시로 재벌이란 이유로 뭐 교도소 끌려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취지에서 금수저, 이 정도 50억 이상이면은 금수저라고 논해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서 또 잠깐 언급드렸던 VVIP 기준을 선정할 때도 이게 금전적으로 좀 산출을 해봤더니 자산 기준이 한 60억 정도로, 60억 이상으로 추정이 돼요. 얼추 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부채가 좀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부채 하나도 없는 순자산 50억 이상 기준으로 봤고요. 순자산 50억으로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순자산 50억을 그 연간 5%의 수익, 여기서 이제 이 50억 자산을 굴려서 연간 5%의 수익만 낸다라고 가정을 해도 2.5억입니다. 순자산이 50억 정도 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대출 땡기고 해서 뭐 상가 작은 거 정도 하나는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순자산 5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대쫄부가 아니고서는, 그런 졸부가 아니고서는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순자산을 굴려서 발생하는 수익 외에도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익이 또 상당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해봅시다. 뭐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미아동에 있는 아파트 뭐 이런 거를 한 6억 하는 아파트를, 20평대 6억 하는 아파트를 사줬다고 쳐요. 아들이 결혼해서 6억이 지출됐죠. 근데 이제 순자산 50억만 굴려서 1년에 2.5억이 발생을 해요. 한 2년, 뭐 2년하고 조금 더 하면 이게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흙수저가 애 집 사주려고 그러면은 뭐 영끌 해도 될똥말똥한데, 이분들은 뭐 2, 3년 하면은 이게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유학 보내는 것도 1년에 애 1억 든다 그랬잖아요. 아이비리그 보내면은 학비하고 뭐 생활비에서 1억이 든다라고 얼추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매년 버는 수익으로 그 학비 1억, 생활비 포함한 1억 커버가 됩니다. 타격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금수저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리고 중간계층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금수저냐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취약한 흙수저가 아니라면 금수저냐 아니냐, 금수저다 아니다, 여기서 좀 많은 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이미 틀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금수저 버퍼를 받을 수 있는 거, 금수저로서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식에게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이라는 거를 물려줄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물려줄 거냐 말겠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일단 오늘은 금수저에 대한 컨셉, 금수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금수저는 자산 50억 이상, 순자산 50억 이상이다 라고 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